이번 시간은 4장 변수 및 바인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 자료에서는 식별자, 그리고 변수, 그리고 선언문, 바인딩, 배정문 이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식별자는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부르고, 변수는 베리어블, 선언문은 declaration statement, 문장은 statement라고 하고요. 선언은 declaration이니까 declaration statement, 바인딩, 그리고 배정문은 역시 statement고, 배정, assignment statement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먼저 식별자를 볼게요. 식별자는 아이덴티파이어죠. 대단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구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문자열이다. 쉽게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변수도 쓰고요, 상수도 쓰고요, 함수도 쓰는데 이름을 지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름이 식별자입니다. 당연히 이름을 지을 때는 의미 있는 이름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언어에서 허용하는 문자를 이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변수 이름을 쓸 때 우리가 하이픈, 즉 빼기 기호는 쓰면 안 되죠. 알파벳과 숫자와 언더바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죠? 알파벳은 대소문자를 다 쓸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언어는 대문자만 쓰고, 어떤 언어는 소문자만 사실 쓰는 언어는 없어요. 대문자는 쓰는 언어는 포트란이 있었고, 또 코볼이 있었어요. 최근의 언어는 대소문자를 다 쓰고요. 대소문자 구분 여부인데, 최근의 언어는 대소문자를 다 구분합니다.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다른 것으로 간주를 하죠.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은 그런 사항은 다 알고 있어요. 새로이 여러분이 알아야 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름을 쓸 때 첫 글자가 숫자면 안 되죠. 네. 그 정도 사항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게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라. 그래야 의미 있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이 반영돼서 코드를 좀 더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챕터의 제목인 변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변수는 variable이죠. 이게 뭐냐면은 기억 장소의 한 공간이에요. 하나의 기억 장소 공간이에요. 거기에 데이터 값이 저장이 되죠. 기억 장소 공간은 램이에요. 램. 메인 메모리죠. 메인 메모리. 보통 메인 메모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예. 이게 많은 거죠. 이게 많은 거고요. 요 하나의 공간, 요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변수로 취급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값을 넣을 수가 있죠. 그 값을 또 새로운 값을 넣을 수가 있죠. 변하는 수, 이렇게 의미가 되죠. 값이 바뀔 수 있어요. 자, 쉽게 변수는 뭐냐? 기억 장소다. 명령형 언어라는 것은요, 기억 장소를 조작하는 명령을 순서대로 기술하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기억 장소를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변수는 그런 중요성과 의미를 가집니다. 기억 장소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나타낼 때 변수로 씁니다. 자,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수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첫 단계예요. 변수에 대한 이해를 잘한다는 것은 변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친구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은 그 친구의 집이 어디냐, 그 친구의 취미는 뭐냐,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 그 친구의 여러 가지 그거를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사람한테 속성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속성을 알면은 그 친구를 잘 아는 거죠. 여러분 변수의 속성을 잘 알면은 변수를 이해 잘해서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더 잘 짤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변수의 속성으로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 내가 지은 것, 내가 정하는 거니까 어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문제 해결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기억 장소여야 되느냐, 의미를 잘 정해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의 합을 저장하는 변수다. 그럼 그 합이라는 의미가 있는 sum이나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냥 a라고 쓰면은 프로그램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속성이고요. 두 번째, 주소 속성이 있어요. 이 기억 장소이기 때문에 기억 장소 주소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L밸류라 불러요. 왜 L밸류이냐? 한꺼번에 소개를 할게요. 그리고 이 안에 값이 들어가죠. 여기에. 그걸 우리가 기억 장소의 값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R밸류라고 해요. 자, 기억 장소 A에다가 10을 넣는다. 이렇게 됐죠? 예, 그러면은 기억 장소 A라고 이름 지어진 곳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기억 장소 B라는 곳에 A를 넣는다 라고 하면은 기억 장소 B라고 하는 곳에 A가 들어가나요? 아니죠. 예, B라고 하는 곳에 10이 들어가죠. 요게 들어가죠. 이럴 때는 이게 뭐냐면 기억 장소 어사이먼트 연산자의 오른쪽에 쓰였죠. 오른쪽에 쓰이면은 요 값이 해당하는 거.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왼쪽에 해당하는 거는 이 주소, B가 의미하는 주소를 의미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 배정문 오퍼레이터,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 왼쪽에 있다. 그러면 주소를 의미하는 L밸류를 지칭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다. 값을 의미하는 R밸류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그래서 값이다, 주소다 라는 것을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어떤 친구를 저 친구다. 그럼 그 친구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의미하는 거고, 좋아하는 음식을 얘기하면 좋아하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변수가 왼쪽에 있으면 주소를 의미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으면 값을 의미하는 거다. 자,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고요. 그리고 변수는 영역과 수명, 데이터형이라는 그런 또 속성을 가집니다. 데이터형은 우리가 선언을 하니까 이거는 정수구나 알고 있고요. 영역과 수명은 이후에 나올 때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역은 우리가 코드상에서 어떤 범위, 지역적인 개념이고요. 수명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올바르게 변수를 쓰고 변수의 값에 어떤 변화를 예측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파스칼 언어 코드예요. 마라고 써서 요건 변수라는 걸 의미하고요. sum이라는 이름이에요. sum이라는 이름. 인티저라는 정수라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자, 이름 속성이 sum이고 타입 속성이 정수다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걸 바인딩이라는, 찢기로 찝다,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자, sum의 주소는 사실 여기서 나타나진 않죠. 그러니까 정확히 잘 모르고요. 어쨌든 주소는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10을 넣죠. 그러면 요거의 값이 처음에 0인데 이게 사실은 10이어야 되죠. 값이 10. 이거 잘못 썼네요. 0이 아니라 10입니다. 요거 코드로 잘못 썼는데 10이 돼야지 맞습니다. 네. 자, 이게 바인딩이에요. 자, 그럼 이름을 언제 결정해요?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그럼 컴퓨터는 언제 알죠? 컴파일할 때 알아요. 이 타입은 우리가 작성할 때 지정을 하죠. 컴퓨터는 언제 알아요? 컴파일할 때 알아요. sum이 주소는 sum의 이제 메모리, 이게 메모리죠. 그럼 실제 메모리 주소가 언제 결정돼요? 실행될 때 메인 메모리로 어떻게 돼요? 로딩 되죠. 로딩. 자, 이 sum이라는 메모리에 10이라는 값이 언제 들어가요? 요 연산이, 배정문이 실행될 때, 실행 시간. 이걸 우리가 바인딩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이런 속성 값이 결정이 되느냐? 바인딩 타임이고요. 자, 이따가 뒷부분에서 바인딩 타임이 또 소개가 됩니다. 자, 다음 선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선언문은 뭐냐? declaration이고요. 컴파일러에게, 누구에게? 컴파일러에게 변수의 속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문장이에요. 컴파일러에게 왜 알려주냐? 그래야 컴파일러가 계획을 잘 짜서 빠르게 실행하고
사이즈가 작은 실행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 언어가 인터프리터 언어에 비해서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컴파일 시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컴파일 시간에 어떤 프리프로세싱이 오래 걸리고 실행 시간은 짧은 거죠. 인터프리터는 그러한 일들을, 이런 속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일을 실행 시간에 하기 때문에 실행 시간이 컴파일 언어에 비해서 오래 걸리는 거죠. 자, 우리가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C 언어에서 배열을 선언하는 거죠. 자, 이 선언문으로 인해서 이거 먼저 써야 되죠. 이거 먼저 안 쓰면 컴파일러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번역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에러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 문장을 보고 컴파일 할 때, 아, 얘 배열의 이름은 A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요. 아, 배열의 각 원소는 정수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요. 배열은 1차원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겠고요. 그리고 배열의 원소는 10개구나. 자, 그러니까 10개의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10개. 그쵸? 그리고 배열의 원소에서 10개. 아, 배열의 인덱스 보면 여기가 0이니까 맨 끝에는 9구나. 그러니까 혹시 A에다가 A10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라고 하면은 이거 안 돼 라고 해야 되겠구나. 네, 컴파일러가 다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선언을 하지만 컴파일러는 그 선언문으로부터 이런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효율적인 코드를, 즉 기계어로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 기계어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선언문의 역할은 결국은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기억 장소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정적 타입 검사라고 합니다. 정적. 이 정적이란 말은 컴파일 시간에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컴파일 시간에 이 타입이 뭔지를 검사한다는 거예요. 컴파일 시간에 그런 정보들을 확인해서 바인딩 한다는 겁니다. 속성을 바인딩 한다는 거예요. 컴파일 타임 바인딩이라고 해요. 자, 정적이라는 말은 컴파일 시간에 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정적의 반대는 뭘까요? 동적이죠. 언제 한다는 걸까요? 실행 시간에 하는 겁니다. 자, 선언문이 없어도 컴파일러가 알 수가 있는, 변수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암시적 선언이라고 합니다. 포트라인의 경우는 첫 글자가 i부터 n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정수예요. 내가 int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문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펄인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쓰죠. 이건 사실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 펄은 인터프리터 언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죠. 달러 쓰면 이거 하나짜리다. 하나의 값. S 쓰면 이건 여러 개짜리다. 여러 개 값이다. 여러 개 값을 가지는 변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암시적 선언이라고 합니다. 자, 선언문은 컴파일러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문장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컴파일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변수에 대해서 어떠한 코드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변수 선언을 안 하면은 컴파일에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하고 그리고 실행부를 써야 한다. 프로그램의 어떤 선언과 그죠? 실행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고요. 최근 언어는 필요할 때 선언하면서 써도 됩니다. 근데 선언과 실행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좀 보기 지저분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언하는 부와 실행하는 부를 좀 나누어서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프로그램 작성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인딩. 이 챕터의 제목이 변수와 바인딩이죠. 바인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바인딩은 연결하는 거예요. 속성값을 할당,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한 예를 통해서 소개를 했죠. 유형은 언제 결정하냐? 언제 결정해서 알게 됐냐? 컴파일 시간에 하는 거죠. 요 값, 메모리에 10이란 값이 언제 들어가냐? 실행 시간에 들어가죠. 이런 게 바인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인딩 시간, 컴파일 시간과 뭐 로딩 타임과 실행 시간 다 있네. 근데 요거를 우리가 합쳐서 그냥 실행 시간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컴파일 시간과 실행 시간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구분해서 알면 돼요. 어떤 속성이 컴파일 시간에, 어떤 속성이 그 실행 시간에 결정되는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인딩 시간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언어 설계 시간, 언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언어를 고안할 때 어떤 속성은 결정해 놓는 것들이 있어요. 언어 구현 시간, 컴파일러를 만들 때, 또 그것이 기계에 설치될 때 결정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고요.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번역 시간 바인딩, 그 컴파일 시간 바인딩 같은 이야기예요. 실행 시간 바인딩, execution time 바인딩, run time 바인딩, 이 로딩 타임도 마찬가지로 실행 시간 바인딩 타임에 속하는 겁니다. 로딩 타임이라고 해도 그건 실행 시간이에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바인딩은 변수가 여러 가지 속성 값을 가지죠. 애트리뷰트 밸류를 가지죠. 또는 피처 밸류를 가지죠. 그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베리어블의 실제 값을 연결하는 거. 집게로 찝는다. 그걸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민이라는 이게 다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이고요. 민은 뭐 이해는 어렵지 않죠. 민이라는 변수에 있는 값과 5를 더한다. 자, 여기 민이 여기는 어사이먼트 왼쪽에 있고요. 얘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여기 민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그쵸? 근데 얘 실제 주소는 뭔지 몰라요. 근데 왼쪽에 있으니까 이 주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모를 취하고, 자, 요거 오른쪽에 있죠. 요 안에 있는 값이 예를 들어 10이다 라고 하면 요 값을 취해요. 그럼 얘는 10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이 주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10 더하기 5를 하면은 이 결과는 15죠. 그 15를 이 민의 주소에 해당하는 거 집어넣어라. 그럼 얘가 이제 15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L 밸류, R 밸류 또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으니까 주소, 오른쪽에 있으니까 값. 자, 바인딩인 때는 이제 속성 어떤 걸 보냐면 민에 가능한 변수 유형. 자, 그러면은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유형들은 어떤 것이 있냐? 라는 것은 언어를 만드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검정색으로 했고요. 변수 민의 유형. 자, 이건 선언문 있잖아요. 선언문. 파스칼에서는 인티저라고 쓸 겁니다. 인티저 다 써야 되고요. 언제 알아요? 컴퓨터가 컴파일 때 알죠. 우리가 작성을 하지만 컴퓨터는 컴파일 때 알죠. 선언문을 통해서요. 변수 민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자, 정수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설계의 자가 언어 만드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마다 좀 사양이 다르죠. 어떤 건 16비트 컴퓨터, 어떤 건 32비트 컴퓨터 뭐 다르니까 컴퓨터에 컴파일러가 설치될 때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정 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또 역시 그냥 넘어가고요. 변수민의 주소값, 이거는 실행할 때 메인 메모리에 들어가야지 메인 메모리 주소가 결정되는 거죠. 실행할 때 로딩 타임이죠. 로딩 타임, 적재 시간. 그리고 이건 실행 시간이랑 똑같은 겁니다. 언어 실행 시간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실행 시간 똑같습니다. 변수 민의 값은 어쨌든 요 실행문에서 이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돼야지 메모리에 값이 write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 시간이에요. 자, 플러스의 의미의 집합. 이 플러스가 뭘 의미하느냐? 설계할 때 덧셈이 의미한다. 연산자 플러스 연산의 종류가, 자, 이 플러스가 그럼 어떤 연산이냐? 정수를 더하는 거냐? 실수를 더하는 거냐? 문자를 더하는 거냐는 언제 알아요? 이게 뭐야? 정수 타입이고 이게 정수니까 이건 정수 컴파일 시간에 알아요. 왜 내부적 표현? 요거 16진수로 16진수가 아니라 16비트로 해야 돼? 정수니까? 아니면 32비트로 해야 돼? 뭐 언어 구현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계에 따라서 하는 거죠. 기계가 사양이 큰 거냐 작은 거냐에 따라서 16비트냐 32비트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C 언어는 컴퓨터가 달라지면은 다시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서 바인딩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같이 이제 바인딩 타임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있고 여기서 파란색으로 된 이런 부분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언제 어떤 것이 컴파일 시간에 어떤 것이 실행 시간에 결정되는 변수의 속성이냐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바인딩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얼핏 소개가 됐는데 정적 타입 체킹 이런 컴파일 타임 바인딩 이런 용어 나왔죠. 자, 동적 바인딩 영어로 다이나믹 바인딩이고요. 당연히 다이나믹이니까 실행 시간에 바인딩을 하는 겁니다. 실행 시간에 변수의 속성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성할 때 융통성 있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쉬워요. 우리 C에서 변수 선언 안 하고 A에다가 10을 넣는다. 선언 안 하고 넣는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야 이거 선언 안 했다 라고 하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인트를 이렇게 썼는데 내가 10.7 이렇게 썼다. 컴파일러가 또 야 너 이거 정수라 썼는데 또 실수라고 쓰는구나. 안 된다. 네, 타입 선언한 거에 맞춰서 또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어요. 아니 그냥 썼으면 정수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실수 좀 넣으면 어때 해주면 좋겠으나 컴파일러는 그게 안 돼요. 컴파일 시간에 결정하기니까. 근데 실행 시간에 결정하는 동적 바인딩 하는 애들은요, 애들이 아니라 하는 언어들은 이렇게 융통성이 높아요. 실행 시간에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쉬워요. 인터프리터 언어가 그렇죠. 자, 이게 반대되는 거. 융통성의 얘는 이렇게, 이건 무슨 언어죠? 펄 언어죠. 처음에 변수, 이게 스칼라 타입이죠. 하나의 값을 가지는 변수죠. 프라이스가 이렇게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수를 저장했는데 그 다음에서 여기 실수로 곱했으니까 다음 실수가 되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스트링 값으로 돼요. 프라이스가 스트링 돼요. 이래도 프로그램이 동작을 합니다. C 같은 경우는 이게 절대 안 되죠. 변수 이름도 달라야 되고요. 그 변수마다 타입을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융통성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쉽죠. 자, 정적 바인딩이에요. 반대가 스태틱 바인딩, 트랜슬레이션 또는 컴파일 타임 바인딩이고요. 변수를 명시적으로 선언합니다. 선언문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선언문을 보고 컴파일 시간의 속성을 결정해요. 컴파일 시간에 하니까 빠르게 실행되는 코드를 만들 수 있고 메모리를 절약하는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 수가 있죠. 컴파일 언어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배정문입니다. 명령형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변수고요.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배정문이죠. 왜? 이것이 메모리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명령이기 때문이죠. 명령 또 문장이기 때문이죠. 자, assignment statement고요. 변수의 값을 변경한다. 즉 메모리를 조작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의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또는 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정문 쓰는 방법은 C 언어가 이렇죠. 왼쪽에 L 밸류, 오른쪽에 R 밸류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상수는 R 밸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메모리 공간이고요. 요거의 이름이 지금 A로 이름이 지어졌고요. 프로그램상에서는 A로 쓰겠다는 거고요. 실제 컴퓨터 내부에서는 어떤 실제 주소 340F 이런 주소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바인딩이 된 겁니다. L 밸류가. 그리고 실행 시간에 여기다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은 거죠. 이게 이제 R 밸류가 되는 거죠. 이런 메모리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죠. 간단하죠. 자, 특징을 살펴보면 모든 변수는 L 밸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변수가 어사이먼트 이 오퍼레이터 왼쪽이나 오른쪽에 다 올 수가 있죠. 상수는 R 밸류만 가져요. 당연하죠. 상수는 변경이 될 수가 없죠. 왼쪽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왼편에 올 수가 없어요. 상수를 왼편에 쓰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죠. 컴파일할 때. 자, 어려운 게 이거죠. 포인터 변수예요. C 언어에만 거의 존재하는 한다고 볼 수 있는 포인터 타입의 포인터용의 변수. 이것이 C 언어를 좀 어렵게 하지만 이것이 C 언어를 강력하게 하는 유형 타입이죠. 포인터.
자, 우리가 요렇게 선언합니다. 그냥 변수는 요 에스테리스크 별이 없죠. 이건 포인터 변수예요. 자, 이거 A 밸류는 IP 주소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렇게 돼요. 메모리 똑같이 가지고 요거는 앞으로 IP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할당이 돼요. A 밸류는 주소고요. I 밸류는 어떤 정수값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메모리의 주소가 뭐 이렇게 XX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게 요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I 밸류가 이런 요 주소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다른 메모리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니까 포인터 타입이 돼요. 다른 변수의 주소, 다른 밸류의 요 L 밸류, 요것이 이 메모리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쓸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렇죠? L 밸류는 주소고요. R 밸류는 값이에요. A 배열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게 이제 A 0고 요거는 이제 A 1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으면은 주소, 오른쪽에 있으면 그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IP라는 값이 이렇게 L 밸류 이렇게 되고 R 밸류는 다른 메모리, 예를 들어 이 메모리예요. 주소가 요거죠. 이것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메모리 공간의 이름은 IP고요. 얘가 가리키는 곳의 메모리 공간의 이름은 앞에 별을 붙입니다. 별 IP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메모리 공간은 IP예요. 요 메모리 이거는요. 근데 이 메모리 공간은 얘가 가리키는 이게 가리키는 거는 별을 붙입니다. 자, 여기서 A3의 L 밸류는 뭘까요? A3는 요거죠. L 밸류가 112가 되죠. 그죠? 이건 112가 되죠. A2의 R 밸류, A2가 여기 있죠? R 밸류는 요거예요. 요거죠. 3이죠.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C 언어에서는 요 주소값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요. 요 주소값을 메모리에 넣을 수가 있어요. 다른 언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는 여러분이 그냥 뭐 이거 잘 모르는 거 말고 보이는 요것만 신경 쓰면 돼요. C 언어는 안 보이는 거, 이런 것도 신경 쓸 수가 있어서 강력하지만 그래서 어렵다. 자, 배정문 몇 가지를 또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죠. C 언어에서. 그러면은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메모리 공간이 생기고요. A가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요 공간, 네모 공간 안에 1이라는 값을 넣었다. 이렇게 똑같아요. 자, A의 왼쪽이니까 네모고요. B가 오른쪽이죠. 그러면 요것이 B의 요것이 요 네모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A 값이 2가 된 거죠. 자, 여러분이 요 그림으로 이해하지 않더라도 A가 뭐가 되고 B가 뭐가 되는지 프린트F에서 결과 뭐가 나오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간단하니까요. 간단하죠. 다음 예를 봅시다. 이제 어려운 게 이제 포인터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하면요 변수가 생겨요. 자, 일단 포인터 변수는 네모가 두 개가 결국은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자, B 하면요 int B 요 선언에 의해서 요게 돼요. 요 네모만 만들어진 겁니다. 자, m올록하고 뭐 사이즈 오브 int 하면은 int 사이즈만큼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새로운 메모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가 어사인해서 이렇게 돼. 자, 여기 주소가 뭔가가 있죠. 그 주소가 여기에 이 네모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 왼쪽에 있으니까 네모 안으로 들어갔죠. 그 주소가. 이 주소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는 모습이고, 가리킴을 받으니까 얘는 A가 가리키는 거에서 별이 붙었어요. 똑같은 개념으로 m올록해서 메모리가 만들어졌고, 그 해당하는 주소가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지고, 화살표가 받으니까 B가 가리키는 거에서 이 메모리의 이름은 별 B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별 A, 그러면 별 A면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여기죠. 왼쪽에 이게 지금 어사이먼트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네모 안에 1을 넣어라. B도 마찬가지로 요 네모 안에
2를 넣어라. 그래서 요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예, 첫 번째 그림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요 연산이에요. A하고 B. 자, 그러면은 A는 요거죠. 요거죠. 근데 왼쪽에 있죠. 요 네모 안에 B. B는 요건 B 별 B고요. 요거 B죠. 오른쪽에 있죠. 요 값. 요것이 뭐 요거죠. 이게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이제 다 앞으로는 별 B라는 이름이 원래 있었는데 별 A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프린트F를 해보면은 이제 A 값을 A가 가리키는 거도 2가 되고 B가 가리키는 거도 2가 되고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포인터 연산의 결과를 확인할 때 이해할 때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L밸류, R밸류 관계를 통해서 해석을 하면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되면은 그리지 않더라도 알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고 이제 요게 아니라 별 붙인 거예요. 별 붙인 건 네모가 이쪽 네모죠. 이쪽 네모죠. 별 A니까 여기죠. 별 B니까 여기죠. 여기 오른쪽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똑같이 결국 2를 나타내는데 메모리는 이렇게 되죠. 여기는 똑같이 A하고 B가 다 2를 가리키는데요. 어쨌든 이 메모리가 아니라 요또 메모리예요. 그죠? 자, 마지막 그 예를 보면요. 네, 이렇게 A하고 B의 1하고 2가 초기화가 됐고요. P1, P2가 이제 메모리 포인터 변수니까 여기 만들어졌어요. 근데 요 P1은 A의 주소를 가리켜요. 요게 A의 주소니까 얘가 이제 얘를 가리키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래 A를 가리키고 P2는 B의 주소 값을 가져요. B의 주소 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가리키죠. 그러니까 원래 A하고 B라고 불리던 것이 이름을 하나 더 가졌어요. 얘 뭐예요? P가 가리키는 거. 얘는 P2가 가리키는 거. 이름이 이제 두 개예요. 얘는 이제 B와 P2. 이 메모리 공간은 A와 P1이 가리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 이름이 두 개가 있네요. 자, 그럼 요 연산을 보면요. P1이 요 부분이죠. 왼쪽에 있으니까 네모. 안에 P2 요 네모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요 값을 여기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요거는 좀 잘못됐네요. P2의 값이 여기 들어가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잘못된 거를 보여줬네요. 요렇게 요거랑 같습니다. 사실 요 상황이죠. 요렇게 돼야 되고요. 이거 틀렸으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봐야 됩니다. 요 부분 틀렸어요. 자, P1 P1의 네모 안에다가 A의 주소를 줘요. A의 주소. 그럼 다시 여기 가리키는 것이 다시 여기 가리키게 되죠. 그렇죠? 요거 후에 뭐 P1이 가리키는 거, P2가 가리키는 거 찍고 요거 후에 P1이 가리키는 거, P2가 가리키는 거 찍어보면은 좀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이 아래다가 프린트F를 해보면서 찍어 보면은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인터 연산, 포인터 변수가 어떻게 이제 값을 변화시키는지, 메모리를 변화시키는지를 이해하는데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고 L밸류, R밸류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표현해서 그림을 그려서 동작을 추적해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배정문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배정문은 어렵진 않지만, 어려운 건 아니지만 포인터 변수에 대한 배정문이 실행이 될 때 어떻게 결과가 발생되는지, 어떤 결과가 생성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자료에서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덴티파이어 이름이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소개했고, 베리어블 기억장소, 하나의 기억장소 공간입니다.
얘네들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죠. 이름 속성, 타입 속성, 값 속성, 또 뭐 영역, 뭐 수명 이런 속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속성에 대한 정보를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게 선언문이요. Declaration Statement. 이게 반드시 명시적인 선언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고요. 자, 그럼 바인딩이 뭐냐? 속성 값을 결정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바인딩이라고 했고, 바인딩이 뭐 언어를 만들 때 설계 시간에, 언어의 컴파일러가 컴퓨터에 뭐 설치될 때 언어 구현 시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컴파일 시간에 어떤 속성이 결정되고 실행 시간에 어떤 속성이 결정되는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가장 중요한 명령형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으로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를 소개를 했고, 얘는 웰밸류와 알밸류 이런 표현으로 문장을 작성하고, L밸류는 주소 부분, R밸류는 그 안에 값 부분을 지칭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변수와 바인딩 첫 번째 자료를 공부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